한덕수 대행이 다음 주 수요일 30일에 거취 표명을 할 것이다라는 단독 보도를 해드린 뒤에 오늘 다른 매체들이 잇따라서 후속 보도들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 거취 표명은 다음이요. 바로 총리직을 사임한다라는 내용일 거다라는 게 유력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판관 지명 행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 차정 교수님. 네. 그러니까 왜 수요일 날 거취 표명을 할까? 봤더니 그 전날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까지 행사하고 다음 날에 사임을 한다라는 게 지금 다른 매체들의 보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 5월 4일 공직 사퇴 시한이 아니라 앞당겨서 사퇴를 할 거라고 하면서 처음에 나왔던 보도는 바로 4월 29일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루가 미뤄져서 4월 30일로 간 이유는 앞서 우리 앵커께서 설명했지만 4월 29일 날 예정되어 있는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거부권 행사의 법적 효력 때문에 하루를 늦춘 겁니다. 아, 효력이요? 예, 왜냐하면 4월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직후에 사퇴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4월 29일 날 그러니까 그 일정 중에 사퇴를 하는 것이지만 법률적 효력은 29일 0시부터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요일 날 사임을 하게 되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 사임을 해야만 그러니까 29일 날 한 자신의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임을 30일로 늦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포인트는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인데 왜 그럼 서둘러서 이렇게 먼저 던지는 것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국민의힘과의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 날 선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 3일 날 선출되고 난 뒤에 5월 11일 날 후보 등록 전까지 어떤 식으로는 단일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 알려진 것처럼 본인은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대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후보 단일화를 할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럴 경우에는 정당의 자신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가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본선을 치르는데 엄청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본인이 서둘러서 먼저 4월 30일 날 사퇴를 하고 착착 준비를 해서 5월 3일 날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적으로 5월 11일 이전에는 단일화를 이루려는 정치적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당초 나오던 얘기가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니까 그 직후쯤에 사임을 하고 뛰어들 것이다 하게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차 교수님 말씀처럼 더 당긴 이유가 선거 비용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박 대변인님. 그러니까 그러면 5월 11일 전에 한덕수 대행이 입당한다면 5월 3일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기화를 해가지고 누가 선출되든 국민의힘의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5월 11일까지가 후보 등록일 마감인데 후보 등록일 마감일 이후에는 당에서 후보를 바꿀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해야 이제 200억 원 안팎의 이 선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선거 이후에 정상적으로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사용했던 선거 비용이 약 400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안에서 단일화를 거치는 것이 이런 선거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 대변인님. 국민의힘 고위관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더라고요. 29일이나 30일에 사임을 한 후에 먼저 일단 사임을 하고 며칠 정도 시간을 두었다가 입당을 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 본인 부담이 만만치 않고 후보 등록 기간도 촉박해서 입당한 뒤에 단일화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썼던 경선 비용이 408억인가 그렇더라고요. 400억.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대선을 치르기는 쉽지 않은 경선 비용 문제, 선거 비용 문제를 한덕수 대행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거군요, 현실적인 문제가. 네, 선거비도 선거 비용인데 사실 이게 당이라는 것이 뭐 사무처를 비롯해서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캠프라는 선대본이라는 조직을 꾸려서 후보를 전방위적으로 뒷받침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뭐 정책, 뭐 일정, 메시지와 같은 것들을 삼박자를 고루 갖춰서 일정을 짜줘야 후보가 정상적으로 일정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로 출마를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이게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남지 않습니까? 네.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다라고 하면 5월 11일 마감일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에 입당을 해서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대행이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에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할 일 안 할 일 구별하십시오라고 훈계를 했는데 이게 되려 한대행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줬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이 본인보다도 위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윽박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국가와 국회의 품격을 한껏 떨어뜨리는 황당하고도 한심한 행동이었습니다. 45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극히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회의 진행 때문에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회의 얼굴에 먹칠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경거망동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